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이님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종이님이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서에 출두하셨습니다. 근데 고소된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장시간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조사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종이TV님도 이제 변호인단이 있으시고, 그런데 특이한 거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CCTV 331 때문에 고소당하신 거거든요. 331 핵심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핵심은 331. 331을 근데 CCTV를 공개한 장본인은 여기 뭐 장본인이 또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냥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CCTV를 공개하신 분은 최초이자 원본을 공개하신 분이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도 이제 고소는 당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최초 공개하신 분이 CCTV 공개하신 분이 신의 한수니까 신의 한수를 먼저 고소하고 또 조사도 협의를 해서 CCTV를 공개한 사람부터 조사해야 되는 게 약간 순리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다른 분들이 그 이론을 아니면 331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한 사람, 명예훼손의 법리라든가 명예훼손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유포한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믿고 따라서 유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초로 유포한 사람, KBS에서 뭘 보도했다. 그럼 KBS 보도를 갖고 언론사 10개, 소규모 중소기업 언론사 100개, 그걸 따라서 국민들 1000명이 어떤 보도를 이어가면 KBS한테 일단 묻는 겁니다. 사실관계, 근거, 경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KBS를 두고 최초로 무엇을 보도한 사람을 두면 끝이 없잖아요. 논쟁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따라서 제 생각은 CCTV를 최초로 공개한 신의 한수를 먼저 고소하는 게 순리 같고, 여러 가지의 어지럽혀져 있는 여러 가지 고소 내용들, 고소 관련된 당사자들 수많은 그 사태들이 정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첫 번째 이걸 유포한 사람 아니면 이걸 공개한 사람인데 왜 신의 한수는 두고 왜 종이님부터 할까요, 여러분? 신기하시죠? 그거야 뭐 종이님이 먼저 고소장 접수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거야 조율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틀리고 종이님부터 고소해서 이 조사를 받게 하는 거는 신의 한수는 약간 상대하기 어려운데 저들의 입장에서는 종이님이 만만한 거예요.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 난 종이 TV 쪽을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저는 약자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근데 약자고 만만하다고 보신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아마 종이 TV를 더 먼저 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신의 한수는 고소장이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신의 한수 고소장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신의 한수 고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고소는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소는 표현, 구두로도 말로도 명예훼손 할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명예훼손은 구두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하거나 이 증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표현한 거, 이제 글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이 담긴 영상, 그렇게 증거 제출을 하죠. 근데 지금 고소장 사본이 공개가 됐는데 무슨 표현으로 명예훼손했다는 걸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범죄 일람표를. 그래서 되게 황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도, 근데 종이 TV 같은 경우에는 종이님이 공개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명제를 다 하나하나 명예훼손 되는 거를 적시했대요. 신의 한수는 왜 그렇게 고소장을 공개 안 하고 알려주지 않고 있고, 그 대신 그렇게 고소장 사본을 엉망으로 사본 열람을 등사해준 다음에 그 대신 부르진 않고 있고, 종이님은 고소장 복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다 고소가 돼 있어요. 한 명제 그리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전에 어제 올린 영상에 대해서 제가 떠난다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제가 죄송드리고, 다만 영상 안에 이제 전쟁의 싸움터로 떠난다 이런 표현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여기 이 표현이 있다 이해하셨고, 저는 전장으로 싸우러 나간다, 싸우러 떠난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오해하셨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또 떠나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떠났으니까 또 열심히 또 이제는 또 아주 죽도록 싸워야죠. 싸울 땐 또 싸워야죠. 오늘 이 영상도 지금 종윤님이 싸우는 부분을 제가 참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는 거, 종윤님이 처음에는 331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다가 제가 331을 안 다루시는 게 안타깝다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 영상 하나 삭제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윤님이 뭐 제 채널 보시지 않겠지만 안타깝다, 종윤님이 이 부분 안 다루는 게. 그 뒤에 우연이죠, 종윤님이 331을 전격적으로 완전하게 채택하셨습니다. 신의 한수하고 똑같이 가셔서, 신의 한수는 331을 다루고 있었고, 신의 한수랑 저는, 그래서 신의 한수를 따라가시겠죠. 저는 제 존재를 모르시니까, 채널 자체를.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신의 한수를 따라가셨어요. 따라가신 게 아니죠. 신의 한수랑 같은 입장을 취해서 331을 본격적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본격적으로 채택한 날, 처음으로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영상을 노래 영상을 만들어서 종이님만 특별하게 그 안에 넣고 종이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폴레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는 그 CCTV라는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윤리적 책임을 묻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때, 흔히 얘기하면 이제 법을 다룰 때는 증거에 목숨을 걸어요. 증거. 그래서 이 많은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증거라는 것도 인적 증거도 있기 때문에 진술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일단 표현을 하면 이런 류의 분들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걸기 때문에 증거에 인적 증거 포함해서 증인들, 증인 보호 프로그램 유명하잖아요. 증인 같은 경우에 진술이 되기 전에 증인 보호하고 증거 보호하고, 그래서 증거에 정말 목숨을 겁니다. 337이 저희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류의 경우에는 337이 목숨 같은 거예요. 331은 증거가 아니고, 331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규먼트, 주장, 논증, 이론입니다. 가설. 이해되시죠, 여러분? 331. 그 다음에 337은 다른 점이 뭐냐면, 337은 논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는데, 337 핵심이 일단 사진이란 증거예요. 증거. 337의 이제 포인트, 핵심 킬링 포인트는 증거에 좀 놓여 있어요. 증거 쪽에. 다른 걸 수도 있다고 말씀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증거 쪽에 337은. 337 증거를 건드리니까 제가 이제 막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331은 그걸 다 포함해서 밀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 구조 의무 이행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점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부분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신의 한수는 그 증거, 핵심인 CCTV를 획득하셔서 그거를 공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종이TV님이 331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시면서 종이TV는 어떤 일을 했냐면, 똑같은 일을 했죠. 331에 대해서 위대한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나폴레옹 같은 거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나폴레옹이 무슨 일을 했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잘못 배웠어요. 대륙법에서 잘못 배워서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우리는 영미법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대륙법도 있다, 영미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즉 쉽게 말해서 대륙법, 영미법 두 개가 있으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는. 그래서 미국 가니까 대륙법이라는 게 프랑스, 지금 EU법이라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EU에 포함되지 않은 대륙법도 있으니까, EU법은 일단은 첫 번째 고려 대상이지만 대륙법 전부는 아니에요. EU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도 있으니까. 대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적, 서유럽, 동유럽 포함해서 유럽 대륙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일단은 역사적으로 프랑스랑 독일이 워낙 힘이 셌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영국도 있고, 영국은 이제 대륙이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륙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이 프랑스가 대륙법이긴 한데 사회계약서를 채택한 나라예요. 사회계약서는 영미법 핵심입니다. 사회계약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웃고 말아요. 사회계약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웃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역사의 본질이고 철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사회계약설에 바탕을 했고 루소도 사회계약설에 바탕이고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미법적 아니면 미국 독립혁명이든 로크든 명예혁명이든 영국의 명예혁명이든 모든 사회계약설의 뿌리가 이 프랑스 혁명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사회계약설,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대륙법은 영미법도 위대하지만 대륙법은 다른 거야. 장단점이 다 달라.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독일만 뺍니다. 독일만.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로 이루어진 대륙법에서 대륙법 철학, 대륙법 뭐 아니면 그 과학도 별도 있고 과학 철학도 있고 대륙법 법학도 있고 대륙법적인 게 프랑스랑 독일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정반대다. 프랑스는 사회계약서를 채택했다. 프랑스 혁명 자체가 세계 혁명, 세계 시민혁명 1호죠. 세계 1호라고 표현하기도 하라 그냥 세계 시민혁명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냥 압도적이고 뭐 그 이후로 뭐 이런 비슷한 것도 없어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고 하지만 유일하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이후에 이뤄진 것도 많으니까 시민혁명이. 하지만 그 규모나 역사적 의의가 압도적입니다.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 혁명이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륙법적, 독일적인 게 아니고 대륙법적인 게 아닙니다. 독일 것이 아니고 영미법적. 그 영미법적인 얘기가 갈 것도 없고 사회계약서, 루소의 사회계약서 그 바탕이기 때문에 독일이랑 틀리다. 대륙법적 일반적 경우랑 틀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나폴레옹이 한 일은 이런 사회계약서에 바탕을 둔 혁명을 나폴레옹이 뭐 했죠? 군대를 가지고 유럽을 다 평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항하려고 6개국이 연합해서 기존 체제를, 기존 왕 있고 이런 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전 중세시대. 그런 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6개국이 뭉쳐가지고 나폴레옹이랑 싸우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폴레옹이 진 거죠. 그 부하를 믿었다가 부하가 실수했는데 정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나폴레옹이 한 일은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 사회계약설의 바탕으로 둔 인권, 사회계약설의 핵심은 뭐다 여러분? 천부인권입니다. 사회계약설은 국가이론, 법이론, 정의이론, 인간의 본성 모든 것과 연결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은 미국 아니면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 전부 다 핵심은 뭐다? 천부인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갖고 태어난다.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계약서 이것을 천부인권이 핵심인데 이거를 수호했던 게 나폴레옹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종이님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신의 한 수가 엄청난 일을 하셨고 종이님은 그 반진사라고 하는 시민 여러분을 데리고 깨어 있으신 분들 데리고 그 군대로서 유럽을 평정한 다음에 평정한 목적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폴레옹은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침략에 들어가가지고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일깨우려고 프랑스 민법 개혁된 민법 그것을 심었습니다. 전부 다 법 자체를 다 그 사회계약설에 따라서 민주화시켜서 유일한 그런 경우가 처음이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린. 그래서 이분이 위인인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인권, 천부인권, 사회계약서를 퍼뜨린 이걸 막으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귀족들이고 따라서 이렇게 그 프랑스 군인이었지만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퍼뜨린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학자들이라든가 시민이 퍼뜨리는데 이 군대가 일어나서 군인이 침공을 해서 이걸 퍼뜨리는 경우가 역사적도 많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중립적으로 가거나 어떠한 그 세력에 그냥 그 무장 세력으로서 도구만 도구적인 의미만 같은데 나폴레옹은 그게 아니고 들어가서 자기가 지배를 한 다음에 법을 프랑스 민법처럼 프랑스 시민혁명에 맞춰서 민주화된 인권을 갖춘 법을 만들게 한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단순한 군인이라든가 단순한 군대 침략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나폴레옹의 비유를 해서 종이님을 말씀드린 게 3.3.1을 퍼뜨리려고 반진사를 동원하시고 반진사분들도 설득을 하고 반진사분들은 이제 3.3.1을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네요. 또 반진사분들은 원래부터 3.3.1을 믿었는지 아니면은 종이님이랑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전 반진사 부분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신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따라서 이 종이님이 고소를 당한 이 부분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종이님을 지지한 경위라든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이 고소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에요. 원앤 파트너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고. 그래서 아마 종이님을 상대로 가처분이 들어올 거예요. 가처분. 제 예상입니다. 아니, 민사소송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적인 부분이, 즉 가처분이라든가 민사소송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걸 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반적인 사람한테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가처분이 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싸움을 못하게.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3개월 동안 겪고 있는 이 사태가 네이버랑 다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 네이버랑 다음의 경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삭제됩니다. 다. 여러분 놀라셨죠? 유튜브는 하나도 삭제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로 다음과 네이버는 전부 삭제한다고? 예, 거의 다 삭제합니다. 이거는 저를 또 믿으셔도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부라고 있었습니다. 행정부에. 아예 부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관련된 법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최초로. 여러 가지 판례를, 그때부터 법이 최초로 입법될 때부터 현재 우리 정보통신망법 있죠. 그 연역 뿌립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그 과정, 그때부터 제가 그분도 알고 입법화되고 행정 입법을 통해서 나중에 국회 입법 통과되는 거까지 제가 다 알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판례, 제가 계속 판례 말씀드리고 있죠. 전원합의체 판례라든가 이 플랫폼 관련된 거, 이게 굉장히 이 부분,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카간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신 여성 연방대법관인데, 이분도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공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어마어마한 하나의 분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전공하고 여기에 전문가가 된 다음에 다른 법까지 섭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 실무도 있고, 따라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네이버와 다음에 현재 계속 변화된 약관도 다 알고 있고, 현재 약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정보통신망이라든가 법률적 부분과 밑에 법령정 부분은 다 제가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검찰 출신 원앤 파트너스에서 이거를 네이버 다음이랑 싸우면 이거 다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임시조치라는 게 들어왔어요. 임시조치. 그래가지고 무조건 삭제하기 전에 한 달은 일단 삭제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에 법적으로 싸워요. 가처분이라는 걸 해요. 그건 원앤 파트너스가 전문입니다. 한국에서 싸우는 건. 원앤 파트너스는 임시조치를 요구해가지고 다 삭제시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삭제해요. 가리기 들어오고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조치라고 알고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개가 안 되고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임시조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간 동안에는 네이버 다음은 빠지겠다, 알아서 너희가 하라, 이건데, 원앤 파트너스는 이런 경우에 임시조치를 해서 다 가려놓고 임시조치는 요거만 하면 다 가립니다. 임시조치는 요거만 하면 다 가려져요. 가린 다음에 가처분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 전문이다 이거죠. 검찰 출신이고 법조인들이고, 또 검찰 형사사건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더 큰 사건, 민사사건, M&A라든가 큰 사건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돈을 엄청 몇천억씩 다루고 하지만 형사사건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재벌 다루고 이럴 경우 빼고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돈이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다루는 민사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죠. 근데 대신 형사사건은 많이 안 해서 진술 분석이라든가 명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해보십니다. 형사사건 하나에 몇천 장, 몇만 장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진술 분석 한 사건에 몇천 장, 몇만 장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건에서 진술 분석하다 보면 미국 법적으로 많이 느는 겁니다. 증거법적으로. 근데 민사 다루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죠. 민사 다루시는 분들은 그렇게 몇천 장, 몇만 장 진술 분석하고 증인 분석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십니다. 민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증언 녹취록 기타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증거법 자체가 형사 민사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미국에서 그 evidence라고 해서 증거법은 예를 들어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라고 얘기합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 이 evidence는 민사, 형사가 같이 있습니다. criminal이랑 civil이 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만큼 증거법은 중심이다, 공통된다. 민사는 입증 책임이 틀리고 형사랑 틀리고 더 어렵고 엄격하고 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법은 민사, 형사, 미국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만큼 증거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사를 우리 엄청 큰 국제사건이라든가 큰 사건 다루시는 분들 형사사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서 안 합니다. 형사사건은. 그 형사사건도 다르고 민사사건도 다르고 헌법, 행정 다 다루시는 분이 똑똑하신 분이 많아요. 똑똑하다는 걸 떠나서 이제 경험이 많게 되는 거예요. 다 다뤄야 됩니다. 모든 법 영역을 다 다뤄야 됩니다. 그 나중에 법대에서는 배우지 않는 게 실무 중에 하나가 그 강제집행 부분이거든요. 잘 다루지 않는 거. 근데 강제집행 부분도 나중에 이제 실무로 나와서 하실 때 강제집행도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서 법을 지식을 배우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배우고 나면 많이 도움이 돼요. 판사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판사들은 강제집행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못하게 판결문이 작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종이님이 이렇게 고소당한 거는 원의 파트너스는 국내 싸움이었으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임시조치로 전부 다 차단시켜 놓고 가처분 들어와서 막습니다. 법원으로 가면 법원은 다 원의 파트너스 말을 안 듣겠죠. 다 듣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법원은 항상 절충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항상 들어눕습니다. 절충. 따라서 원의 파트너스가 1000개 삭제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처럼 no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1000개 다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한 500개? 500개 정도 삭제합니다. 500개는 또 남겨두고 절충으로 갑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랑 달리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1000개 했는데 500개 삭제되면 원의 파트너스 전략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일부러 3000개 합니다. 그럼 1500개는 삭제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상당 부분 자기네가 원하는 거는 80% 이상은 삭제할 수가 있어요. 원의 파트너스는 국내에서 싸우면 국내 법원과 국내법과 네이버 다음이면 유튜버는 이걸 처음 겪는 겁니다. 지금 유튜버는 원의 파트너스라든가 이런 검사 출신 변호사라든가 이런 로펌들이 우리나라 로펌들이 대형 로펌 말고는 극소수 몇 개 말고는 이 유튜브 현상이라는 건 처음 겪는 거예요. 처음 겪는 건데 기존 지식과 기존 걸로 지금 압살하려고 찍어 누르려 하니 종이님을 고소하고 한 건데 종이님은 유튜브 쪽으로 이제 지식을 다 갖고 유튜브 쪽으로 와 계시잖아요. 깨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움도 안 되고 이 종이님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국내법적으로 들어오려 해도 이제 국내법적으로 들어오겠죠.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튜브에 있는 거 삭제 부분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원의 파트너스가 그래서 내용 증명 구글에 보낸 거 저랑 그 원의 파트너스가 비교해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거를 또 원의 파트너스도 고려하고 있어요. 국내법적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본사에 보낼 때도 미국 변호사 되게 많거든요. 원의 파트너스에. 근데 거기 그 스프링 코트라는 표현할 때 덜을 뺐더라고요. 제가 대원 외고 때부터 영어는 나름대로 제일 잘하는 편이었는데 대원 외고 시절 때부터 스프링 코트에 스프링 코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덜을 뺀 건 처음 봤어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든 한국 대법원이든 영어로 표현할 때 덜을 뺀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더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무수히 판례를 보고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법을 영문으로 번역도 해보고 한 적도 있는데 덜을 빼서 스프링 코트만 쓴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번에 원의 파트너스에서는 덜을 다 뺐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애들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냐? 혹시 거기 뭐 미국 변호사도 많다고 하는데 미국 판례는 제가 맨날 보는데 그렇게 덜을 뺀 적은 없습니다. 미국 애들이 쓰는, 미국 본토에서 쓰는 건. 그래서 아무튼 특이한 원의 파트너스가 좀 특이하게 작성했다. 참 이례적이고 잘 못 보는 거다. 이런 제가 표현 많이 썼습니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식으로 쓰는 경우거든요. 근데 미국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다 완전히 미국 법적인 건 아니라는 거. 미국 본토 변호사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데 미국 변호사인데 미국이랑 다르다? 많이 다릅니다. 미국 변호사들이랑 원어민 변호사들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따라서 유튜브 현상을 처음 겪기 때문에 유튜브는 하나도 삭제 안 했습니다.
뭐 지금 막 1000개 요청했다면 하나도 삭제 안 했고 저한테 경고도 안 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국이었으면 어떻다? 네이버 다음 다 삭제, 다 임시 조치한 다음에 가압처분 들어가가지고 최소한 70~80%는 삭제가 되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원앤파트너스가 지금 기고만장한 건데 종이님은 이제 유튜브를 아신 거죠. 변호사들이랑 상의도 하고 유튜브 정책도 보고 유튜브를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분과 종이님뿐만 아니라 신의 한수 또 유튜브 쪽에 깨어있는 분과 기존의 잘못된 표현의 자유가 잘못되고 뭔가 잘못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관련된 네이버나 다음 쪽으로 여기에 세력과 유튜브 세력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는 삭제 아무것도 안 해요. 전민 사건 관련돼서 특별한 거 아니면. 근데 네이버 다음이었으면 다 삭제가 됐었을 겁니다. 임시 조치에 의해서. 이제 그 차이점을 꼭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뭔지라는 걸,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께서 좀 깨닫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소 조사 잘 받으시고 화이팅 하시고 반드시 이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분들도 또 저도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국회 청원도 빠뜨렸네. 국회 청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서 그거는 반드시 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니까 효율적이고 오늘 그리고 종이님 응원하는 걸로.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